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꿀이 가격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원자재 가격 얘기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동안 석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꿀이도 상당히 중요한 그 원자재지요. 그런데 이제 지난 6월 이후에 이제 구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 경제 침체 위기가 본격적으로 얘기되면서 그 구리 가격 하락이 압력을 받았죠. 최근에는 그 구리 가격이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죠. 그 직후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매도 상태인데 그동안 이제 구리 수요 기반은 많이 확충됐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량도 지난 2년 동안 크게 증가했고, 전기차가 일반 그 경유나 휘발유차보다 훨씬 더 그거를 많이 먹거든요. 구리 수요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전기가 이제 전기차 시대로 그 이행이 되면 전기 수요가 또 급증하죠. 그러니까 전기 생산도 늘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생산 분야는 그 구리 수요가 그 뭡니까,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전기 생산보다 뭐 3배, 4배, 심지어는 풍력 같은 데는 뭐 5배에서 10배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수요는 확충되는데 그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과매도 상태인 것도 구리 가격이 이제 더 이상 하락할 그 이유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리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은 많아요. 우선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전기차 생산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휘발유 경유차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 유럽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2024년 이후죠. 그 본격적으로 그 휘발유 경유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이제 생산을 유도하고 있고, 법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휘발유 경유차를 좀 줄이도록 친환경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분위기고, 그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풍력이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게 된 것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쪽에 정책 방향을 선회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 불황인데, 이 경기 불황 극복 수단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이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서라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할 거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앞으로 전기 수요가 많은 전력 생산 시설 이쪽의 인프라가 확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석유 수요도 석유잖아요. 구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런데 이제 구리는 땅 속에서 대부분 이제 매장돼 있잖아요. 지표에 있는 구리는 거의 다 지금 채굴 다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이제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생산 원가는 많이 들어가고 구리 수요는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구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이제 재건 기대감.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또 과거 크림 전반도
침략할 때 잃었던 저 영토죠. 영토 수복까지도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분위기도 휴전이 된 종전이든 그런 분위기도 이제 무르익고 있다. 미국 쪽에서도 의회는 이제는 뭐 휴전이나 종전을 유도하는 분위기예요. 유럽 쪽도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이제는 명분에서 확보했죠. 잃어버린 그 영토를 되찾고 있으니까.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제는 그 상당히 이제 뭐 명분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잃고 있어요.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내에서 이제 갈등도 많고 하니까 푸틴 정부로서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즉 외부 압력은 견딜 수 있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반푸틴 분위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기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든지 이라크, 이란이 또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비 확장, 결국 군사 장비, 그죠? 실탄, 포탄을 포함해가지고 거기도 구리가 많이 사용되니까요. 이런 것도 구리 수요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장 뭐 그한 것은 이제 그거겠죠. 지금까지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하락했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갖고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리고 분위기도 앞에서 얘기한 것대로 나쁘지 않다. 뭐 혹자들은 뭐 달러 인덱스가 약세니까 하루 정도 구리 가격이 올라간 거로 보면 그 얘기가 되지만은 오히려 구리 가격이 오르면 그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살아나거든요.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하니까 그 기대감으로 달러 인덱스가 다소 약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도 어느 정도 뭐 하루 이틀 정도 오른다면 그 얘기가 되지만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나머지 한 5가지, 6가지 이유 때문에 오른다면 그것은 달러 인덱스 약세의 문제가 아닌 그 경기에 대한 문제다. 그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거고, 또 전기세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테니까 거기 대비한 뭐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 또 군사 그 긴장감이죠. 일본도 이제는 뭐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군사 장비 확충에 들어가는 것 같고, 전 세계가 이제 그 국방 차원에서 이제 그 접근하다 보면 구리 수요가 또 급증하죠. 이런 분위기가 또 경기 위축을 막을 수가 있죠. 2차 대전도 결국은 그 군사 장비, 그죠? 이거 소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독일 그 히틀러 정부의 그런 의중도 있었죠. 그런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뭐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 같은 데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계획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그 국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근데 이 국방에 그 많은 그 예산이 들어가고 또 구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국방 산업도 그 전체 산업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 회복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구리 가격 상승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구리 관련 주식들, 우리나라도 뭐 풍산이라든지 그리고 LS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